가래 삭히는 약을 주사 맞고 있거든요. 가루 섞인 약을 네. 저 여기에 섞어 드릴게. 아, 네. 아예 예. 섞어 드리고. 그리고 소변 문제가 소변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 여기가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수액 들어가는 것도 조금 좀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뭘 먹고 싶어? 라면 먹고 싶어. 김치에다. 먹고 싶네요. 이게 내 지금 구조가 음식을 넘기는 구조는 아니에요. 수술 받았기 때문에. 물만 넘기는 구조지. 이제 간경화가 와가지고 우리 큰아들한테 간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받고 거의 한 7년 지났어요.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위암이 온 거예요. 위암이 왔는데 이걸 이제 위암 자체가 굉장히 그 형상 자체가 위험한 형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처리가 잘 안 되네요. 수술도 잘 안 되고. 아니 총만 기분이지. 우리나라 왜 그 백지영 씨 노래 보면 총 맞은 것처럼 하는 거죠. 우리 집 사람도 놀랬고 나도 놀랬고. 방사선가에서 항암도 어렵다. 암이 지금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시한부로 얘기를 했죠. 7월 5일 다음 주 진행이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이관원 선생님 계셨고요. 그리고 임종자는 없으셨어요. 저 총무원 16명입니다. 319 김종옥님부터 인기 드리겠습니다. 남자분 93세 된 프로스테이트 캔서 환자분이시고요. 밤 동안 편안하게 환자분 잘 주무셨던 거 있습니다. 나을 가능성은 없냐, 나을 수 있는 겁니까? 물어보셔서 제가 너무 확답을 드려서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얘기하고 나서 집에서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언니 그러셨겠다. 듣고 나서 조금 실망한 것도 같고 지금 그런 상태신 것 같아요. 약간 우울감이 계속 있으신 상태로 보여서 알면서도 그 마음은 계속 올라오실 거예요. 산책 갔다 오셨어요? 산책 갔다가 제가 좀 이렇게 밀면서 걷는 연습 좀 하려다가 또 스님이 어디서 볼까봐 못했어. 정말 나 볼까봐? 어디 있나 여기? 이제 다니는 것도 조금 힘들어질 거고 점점 이제 하나씩. 서서 걷는 건 이거 힘든데 예. 작별이 질 거면 걸어봐야 되겠어요. 아니요. 네? 좀 마세요. 이제 내 육체도 하나씩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 초대장에 이제 거기 응하셔. 하나씩. 신혼이 왜 저를 또 울게 만들어요? 아니 맨날 울으셔. 어르신이 나만 보면 울으셔 왜? 응? 김현진님은 그 위암 환자분이시고요. 아침에는 뭐 항상 말씀하실 때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잠 잘 잤다. 그리고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부인 계시면서 특별히 이제 농담도 이렇게 조금 아침에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피드백 받기는 오신대요. 환자분이? 네, 환자분이 울어서 어머님이 달래주시기도 하고 두려움이나 그리고 부정도 있고. 근데 가끔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이렇게 희망을 갖지 않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나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내 몸 상태가 어느 정도다라는 건 알아야 되는데 어떤 데는 아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모르는 것 같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뭐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안타깝잖아. 과수원길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동구가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이 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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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단은 6분인데 한 분은 침상, 그다음에 5분은 그냥 목욕실 가셔서 목욕할 거고요. 취성 목욕이요? 네네네. 복수 빼내는 관이 하나 있고요. 면허증 없으시대요. 면허증 없으시대요. 병원 투병 생활 오래 하셨던 분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병원에 계시고 오더라도 거기서 목욕 한번 못 하신 거야. 그분들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세수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시원한 물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충족시키는 것이 존엄성이 아닌가. 막 꽁꽁 묶어가지고 후송하고 이런 거 보면 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자기가 그런 게 후송하면서 꽁꽁 묶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알고 계셔요. 굉장히 머릿속에 넣고 계시는 걸로 많이 느껴져요. 내가 마취가 돼 있더라도 내 몸이 기억을 해요. 내 몸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슬퍼지는 거야. 악몽. 내가 어떤 그 가시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자꾸 몸을 뒤집어야 돼.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와 하고 막 식은 다음에 아이구나. 됐어. 우리 애인 보고 싶더라도 참고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세요. 파이팅! 우리 다음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따뜻하죠? 너무 뜨겁나? 아버님 싫은가? 되게 따뜻해. 그죠? 겨울에 좋아하시던데 환자분들이 엄청 따뜻하다고 손이. 하루가 굉장히 빨리 가시겠어. 즐겁게 사시지. 근데 아버님도 저한테 웃어주시잖아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은 안 그랬지. 힘들 때도 일부러 웃어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왜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 우리 친구니까. 친구니까? 친구는 힘들 땐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아버님 힘들 때 그럼 얘기해 주실 거죠? 그럼요. 언제든지. 네 이야기 다 했잖아. 오줌 안 나올 때 오줌 안 나온다고 그랬지.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저한테 얘기해 주실 거죠? 친구니까? 그럼. 오케이. 오케이. 짠. 소리 너무 따갑다.
난 분명히 여기 죽으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돼요?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고 잘 지내도 돼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되죠. 당연히 안 아프면 먹고 얘기도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즐거운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라고. 불편하셨던 건 없으셨어요? 불편한 거는 그래. 여기서 내려가면 굉장히 좋다기 아니. 어디 가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예, 그죠? 지금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한 서너 시간 정도는 불가능할까요? 한국 빼고는? 꼭주나 했어. 한번 연습해볼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게 뭐 여기서는 근데 어머님이 좀 불안하신가 보다. 그래 한번 이제 참 살던 고향이라고 한번 마지막도 한번 가서 돌아보고 그리고도 그래서 한 시간이고 뭐 이게 좀 돌아보고 그래 올라 망좀 삼아 좀 댕기 몰라.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가서 잘 다녀오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어머님 소원대로 시도를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액을 저희가 내일 것까지 용량을 좀 맞췄어요. 언제든지 오셔도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저기에는 되게 중요한 약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들어가거나 늦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면 문제가 되죠.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복잡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뭐가 중요한지 환자한테 뭐 호흡을 잘하고 안 아프고 뭐 이런 신체적인 것만이 이 삶의 질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서 몸만 편하다고 행복하진 않잖아요. 이번 외출이 되게 힘들지 않고 되게 즐거운 외출? 가족들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외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엄마 천천히. 잠깐만 잡을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어머니 아까 다리 드는 정도라고 하면 아니 어머니 잠시만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다 사고 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좀 잡고 잠깐 쉴 줄 잡았어요. 그래갖고 잘 다녀오세요, 어머니. 아유 잘하시네 엄마가. 엄마 이거 올리면 안 된다고. 이걸 쓰시라고. 아니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더 그러게 왜 자꾸 뭘 못하게 하셔. 대신 오랜 시간만 그렇게 유지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만약에 손 쓰시면 그거 좀 봐주시고. 괜찮네. 그동안에는 조금 나섰으면 기분이 조금 나서서 이제 기분이 좋아. 다행이네. 기분이 좋아서 엄마가 컨디션도 좋고. 암 말기암의 특성상 어쨌든 남은 날들보다는 지금이 오늘이 가장 병의 입장에서는 좋을 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녀오실 수 있는 분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거여서 또 모르죠.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내분 좋다고 터질 것만 같은 거. 공선화 현장이었어, 맞아. 더 이상 참지 못한 그리움 가슴 문득 수줍은 내 고백에 내 가슴이 터지는 화산처럼 막아서 사연자 잘하네, 오랜만. 먼저가리 바라보자. 왜? 왜 보려고? 떼지 마. 내리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으로만 봐야 된다고. 여기 옛날에 우리 한 50년은 살도 되겠는데 살도 먹는데 74를 좀 보고
가보고 싶다고. 들어가지는 돌아서. 여기. 아니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됐어. 이제 그만 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오빠.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되지. 그 엄마가 자꾸 내려가고 싶대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이렇게 해갖고 계속 그거 어떻게 이동시키는 것도 그거 하지.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그러지. 가자기는 어차피 콘도 가서 어차피 한번 와서 강가든가 하지 말고. 엄마 내리지 마. 있어야 돼. 아이고 야야. 아이고 야야. 아이고 진짜 뭐 이거. 누구야? 말써요 어머니. 나를 알아보겠가? 말써요 알아보겠지. 아이고. 내가 안 미쳤으면 살아야지. 내려 올 수도 없어. 형님. 언년 시장패들 다 갔어. 인서고 어머니 지금 요양원에 면회도 안 돼요. 근데 치료를 해서. 어머니도 많이 아파. 전화도 안 받는다. 전화 안 받아. 내가 제일 전화하지. 엄마가 수철이 어머니, 수철이 어머니. 옛날 얼굴 있는데 얼굴 걔가 뭐 제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나중에 한 잔 사가지고 돌릴게. 그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오래오래 살아야 많으니까. 쓸게요. 잘 갔다 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여기 앉으신다고. 저랑 강원도 강릉에 결혼해가지고 살던데요. 그래서 숨 크게 쉬고 일단. 후 또. 그래. 숨도 잘 쉬시고. 아들 오남매 놔두고 우리 집 영감이 일찍 갔어. 선생님 오늘 할머니 오남매 두고 결혼을 삼척에 가고 다 나중에 다 얘기 들으셔. 예, 이따가 볼게요. 네네. 네. 박찬홍님 고생하셨어요. 네,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네. 다녀오시니까 좋으셨어요?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어디가 이번에 좋았나 하면은 우리 집 영감대 사망하고 나서 내가 중앙에서 43년인가 장사를 했거든. 아이고 그만이 그 배들이 막 아무리 엄마가 온다 한다고 그 99씩 댕기면 내가 알고 가지고는 아이고 아는 삶이 한 20년 넘으면 모였어. 그래가지고 아주 반갑다고 와서 내가 그게 제일 좋았어. 응. 안녕하세요. 기분은 어때요? 기분 조금 나아졌어요? 혈압 조금 오래보다는 올랐는데 부인이 지켜주니까 응? 그래 감사한 마음 가지고 계셔야죠. 그래? 아, 웃으시네. 땡큐 그래야지. 미남같이 보여요? 예쁘게 찍어줬어. 저 웃으시니까. 말벌 미소가. 할아버지가 어떤 것 같아요?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 할아버지 많이 아파. 할아버지가 못 놀아줘서 불편하지. 그러니까 거의 같은 하는 거. 그렇지만 할아버지 누구 사랑해. 그러니까 손주를 끌어안는데
손녀가 쏙 들어오라는 거지. 둘이 하나인데 그냥 조절이 안 되고 그냥 마음속에. 그 며느리도 뭐 난리가 났지. 사람 다 쳐다보는 게 하나도 창피해버리질 않아요. 그냥 울었어 그냥. 성과 성자성의 이름으로 가능하시고 자비로 오시고 교수님 가족을 찾아오셔서 그런 주님 부르시고 성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죽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 죽는 퀄리티를 이야기한 거예요.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여기 와보니까 방법이 많더만.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선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해요. 죽어가지만 장소를 할애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엿하게 당신은 우리의 공동체 일원이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책임을 져줄 테니까 환대를 해주는 거죠. 그래도 그렇죠? 이게 호스피스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상당히 뭐라 그럴까, 죽어가는 사람한테 마음에 안식을 주고 있잖아요. 참 이 사상과 이런 거 하나 마음이라는 얘기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만 해도 사회하고 그다음에 죽어가는 환자하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일체화되는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의식이 더 돌아온다거나 하기 어렵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청각이라든지 촉각은 다 살아있으니까 옆에서 말씀 많이 들려주시고 또 스프레이 뿌려주시고 하시면 오빠가 언님한테 고마운 거나 없어? 많지. 이 아들이 간이 쓰게 내줬어요. 간이 일났어. 이거 자기가 그동안에 가장으로서 집을 잘 살펴줬기 때문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 수고 많았어요. 미리 가서 자기가 먼저 가갖고 집도 잘 보여놓고 챙기고 있어요. 조금 외롭더라도 좀만 참아요. 자주 우리가 찾아갈게. 다시 시작해라. 아빠 늦어서 미안해요. 마지막에 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또 봬요.
그 저기 조심히 하고. 애들 챙겨서 와야 되니까. 일어나 걷고 밥을 먹고 몸을 씻고 화장실을 가고 스스로 할 수 있던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게 되는 시기를 사람은 언젠가 맞이합니다. 보통의 일상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합니다. 엄마. 물 마셔. 차 마셔. 엄마 약 먹었어? 약은 지금 먹어도 되지? 지금 먹을 시간이잖아. 잘 챙겨 먹어. 엄마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딸. 일하는 중에도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군요. 저희 엄마가 지금까지 4번 암에 걸리셨었어요. 태어나시고 지금 많이 좋아지셨는데 제일 안 좋으셨을 때가 28kg셨어요, 몸무게가. 그만큼 이제 빠질 때까지 탈수도 있었고 선망도 있었고 환각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이냐 자유냐였어요. 그래서 안전을 그래도 선택을 해서 요양원에서 계속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 요양원에서 꺼내달라. 괜찮아? 먹을만해. 괜찮지? 좀 싱겁나? 2달을 요양원에서 지내던 엄마는 다행히 큰 고비를 넘기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고 아침마다 먹어야 돼? 아침마다 먹어. 그냥 먹어. 그냥. 얼마나 싫겠냐 생각을 해봐라. 그냥 맨날 집에 가고 싶은데 거기다가 갇힌 거 아니야 말하자면 내 생각에는. 물론 나를 위해서 한 거긴 한데 엄마는 너무 그냥 이게 근데 나 지금 생각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갔으면 내가 선택했으면 훨씬 낫을 텐데. 돌봄이 필요한 몸. 하지만 더 간절한 게 있었죠. 엄마는 매일 상상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이렇게 탈출하려고 그랬어. 이제 나중에는 조금 정신이 나니까. 그리고 이제 거실문도 한번 그 창문을 열어본 거야. 높이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보고 의자 놓고 이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될 것도 같더라고. 두 번 다시 가려면은 안 갈 것 같아. 차라리 아우.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계획을 하나 세웠어. 엄마가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한 거는요. 밥 한 숟갈 드신 거. 햇반 데워서 그 김이랑 싸서 이렇게 드신 거. 그리고 침대에 누우셨어요. 저희 엄마가 보들보들한 침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침대에 쏙 들어가셔가지고 리모컨 이렇게 딱 켜서 TV 보신 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하신 거고요. 무사하고 있습니다. 건널목 한복판에 서 있는 SUV 주변에 경찰이
요양원 탈출을 상상할 만큼 엄마가 찾고 싶었던 건 뭘까요? 집을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내 집이. 어떤 게 제일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누구가 이래라 지시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어나라 나와라 들어가라. 그리고 오죽하면 처음에 갔는데 내가 답답하니까는 거실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르신 들어가세요 그러는 거야. 그렇지 지정신이 아니니 그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딴 사람들이 오면 나보고 어르신 그래서 어르신 오지 말라 그랬어. 어르신 오지 말라 그랬어. 그 어르신 소리가 너무 싫어서 그때 싫었더래서. 엄마가 9남매예요. 근데 그때 방이 4개가 있었는데 엄마 혼자만 독방을 쓰셨대요. 그만큼 자기만의 공간, 독립된 뭔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는 병원도 그렇고 다 공동이고 어쨌든 자기만의 프라이버시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게 최소한의 자기 공간이 좀 이렇게 갖춰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괴로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딸은 여전히 엄마의 안전이 염려되겠죠. 하지만 엄마는 선택했습니다. 딸의 참견을 받아들이는 대신 나의 일상을 지켜내는 쪽을요. 죽음은 남아있는 사람에게 숙제를 남깁니다. 엄마의 마지막을 글로 기록 중인 조명자 씨에게도 그렇습니다. 그의 엄마는 요양원에서 삶을 마무리했죠. 근데 자식들한테 부모님 뭘 한다고 했어도 회한이 남는 건 숙명이야. 회한이 안 남을 수가 없어. 한결같았고 또 분명했던 엄마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그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 거기 이제 좋으셔? 잡수는 것도 조금 편하셔? 이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좋긴 뭐가 좋냐고 소리 지르면서 빨리 나를 집에다 데리고 가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거를 감옥이라 그러더라고. 요양원은 감옥에 갇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시설이 아무리 보호를 해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사실은 행복이 없더라고요. 자기 의지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다못해 마당에 나와서라도 걸어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못하니까. 보호사가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그 잔디밭, 좋은 잔디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조그만 싱글 침대, 철침대 하나가 이 양반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이야. 움직이도 못해. 그 죽기만을 기다려. 갇혀 지내고. 삶을 마무리한 엄마의 목소리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전에 70대는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노인인 줄 알았어. 그래갖고 왜 이쁜 옷, 그 비싼 옷을 사고 싶어 할까를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 아니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건데 입는 옷도 다 못 입고 죽을 텐데 왜 옷 욕심을 내지? 근데 내가 70이 되고 나니까 막 옷이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그 나이가 돼봐야 정말로 진정으로 이해를 하는구나. 왜 그랬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그대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나도 갈 수 있죠.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면은 뭐 가야죠. 뭐 어쩌겠어요. 우리 엄마처럼 거기 설령 간다 하더라도 내 자존감을 지키고 싶어. 마지막.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노인요양원은 사실 시설의 주체, 아주 중요한 중심이 노인이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반영이 잘 안 된다. 보통 이제 가족과 의료진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요양원 혹은 요양병원 내의 풍경이 그렇게 긍정적일 리는 없다. 근데 여기서 아쉬운 부분은 실제 거기서 살고 있는 분들은 노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왜 노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걸까? 일본의 한 요양원. 이곳의 식당은 좀 다르게 운영됩니다. 끼니마다 2시간의 여유를 준다는군요. 왜일까요? 살아온 방식이 다릅니다. 몸의 상태도 서로 다르죠. 그러니 먹어야 하는 종류가, 그리고 먹는 속도가 다를 수밖에요. 이곳의 2시간은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반영한 결과인 거죠. 만약 스스로 먹기를 선택했다면 속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느린 것이 아니라 나다운 것이니까요. 大丈夫？うん。内田さん、ご飯粒ついてるよ。 물론 식당 곳곳에 모든 상황을 살피고 돌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돕는 게 이곳의 방식이죠. 여느 요양시설과 사뭇 다른 돌봄이 이곳에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본에는 다양한 노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은 특별 노인 요양홈으로 불리는 곳으로 집과 비슷한 주거 형태를 띠고 있죠. 주목해야 할 건 모양새가 아닙니다. 銀木犀に関しては、できることはなるべく、ご自身で、やっていただいて、できないことを私たちが、サポートをするというのがまず大原則であります。やっぱり自由に生活するっていうのが主体にあると思うので。 청소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아버지. 참 부지런하시네요. どのようなお仕事されていますか？何に見えますか？何をやってた？ちょっと漢字で
どうですか皆さんが多分こんな職業だったんだろうって言ってみてください。当たるか外れるか。どうですか。 직종이 뭐였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学校の先生とか。ズバリ学校の教師です。だんだんそのできなくなるの早くなっちゃうの。ね。で老化しちゃうんですよ。頭も体も。ね。ですからね、それを維持するために自分のできることはできるだけやるようにしてる。 해야 할 일을 꼼꼼히 적은 메모.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이죠. 할 수만 있다면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고 싶은 할아버지. 산책도 그중 하나입니다. 1回に最低3日に1回以上は出ますね。で気が向いて天気が良ければね、ちょこっとその辺をねブラブラっと歩きながらね、食べたいものをね近くのお店から買ってきて치매가 있는 사람도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요양원. 할 수 있는 것을 지지하는 돌봄을 한다지만 치매를 앓는 사람에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過剰にケアをすることによってご利用者様の自由を結果的にやっぱり奪ってしまってるっていうところがやっぱり気がつかなければいけない点かなと私は感じているんです。認知症の方というのは環境の変化に非常に弱いので、家に帰りますって言って帰ろうとする方とか結構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れども、銀木犀では実際に気をつけて帰ってくださいっていう声かけをします。で後ろをそーっとつけていくんですね。そうするとだいたい数分3分5分ぐらい歩かれると、ここはどこなんだろうということでキョロキョロされる方が大半の方で、そこを偶然装って「何々さんどうされましたか?」って上着を取りにお部屋に一回帰りましょうでも、夏であれば喉乾いたでしょうから一回お茶飲んで帰ってください、そういった声かけをすると皆さんほとんどの大半の方は「そうね」って言って笑顔になって帰ってきます。そうすると玄関を施錠しなくてもですね、だんだん落ち着いてくる方っていうのが非常に多いです。リスクを重く取れば自由度って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し、リスクを軽くすれば自由度は高くなる。もう本当にじゃあどちらがいいですかっていう最終的な判断はご家族様ご本人様で決めていただくもの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増えてるような印象は正直あります。自由を求めてる方ですね。リスクよりも自由度。 이 자유를 끝까지 누린 분이 있습니다. タバコがお好きな方のお見取りになる3日前ぐらいのタバコを吸っていただいている風景のちょっとしかついてないから。あ、ついたついた。手が危ない。手が危ない。お母さんもう一回吸いましょう。おすごい。3、4回ぐらい吸ってる。あ、すごい。どうですか。吸った気になった。もういい？いいの？はい。自分が最後呼吸が止まる寸前まで自分はタバコが吸いたいから今のうち伝えとくねって、その3日間は1日3本4本ぐらいはお部屋で吸っていただきました。余談ですが医療職の方からしたら
お前ら何やってんだって怒られ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方らしい最後、その方のご希望っていうのを重視しているので、リスクよりもその方らしい最後っていうのをやっぱり念頭に置いて支援をさせていただいてます。아버지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엄마 아버지. 엄마 쪽들이 아버지 이거 3호 간대. 엄마 기억나? 응? 요즘 드레스 입었고 아버지. 진짜 너무 잘생겼다. 그지? 엄마 이렇게 손잡고 있으니까 좋아? 그래. 아버지 좋아? 응. 부모님을 모실 만한 곳을 찾아 10여 년 동안 요양시설을 전전했던 딸. 오랜 고민과 진통 끝에 그는 직접 요양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병원을 알아보느라고 병원을 다녔는데 식탁을 탁탁탁탁탁탁 갖다 주고 나서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보지도 않고 탁탁탁탁탁 걷어가더라고요. 그게 저는 굉장히 가슴에 맺혔어요. 누구는 어르신들 식사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식사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내보내는 분도 있고 혼자서 식사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내보내고 제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해보면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을 텐데 우리도 아프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노인이 있는 공간인데도 노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죠. 우리 부모님한테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남아있는 삶들이 있을 텐데 다리 하나를 더 올리거나 뭐 팔을 하나를 더 할 수 있거나 그러면서 노력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삶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출발. 괜찮으셔요? 응? 괜찮으셔? 네, 괜찮아요.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시기를 지나는 사람에게 그녀는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골절된 것들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스탠딩 워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 온 가족이 좋아하고 우리도 너무 기뻐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미끄러져서 넘어지셨고 또 골절이 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네? 그래서 요새 사부작 움직이시는데 아주 걱정이 돼 죽겠어요. 넘어지실까 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보호자가 원하는 요청하는 게 중요할까? 우리의 돌봄의 원칙이 중요할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 다 떠나서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날 노인 돌봄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장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시설이냐, 집이냐, 뭐 요양원이냐, 병원이냐 이런 식의 이제 장소와 돌봄 그렇게 연결을 짓고 있는데요. 나의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 집일까? 뭐 시설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 집은 나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집이든 시설이든 병원이든 혹은 어느 산골짜기든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의존적이고 많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나의 목소리 그리고 나의 삶의 서사가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나의 집일 겁니다. 엄마가 원하시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소소한 일상들. 뭐 친구들 가끔 만나셔서 뭐 차 한잔 하시고 가끔 걸으러 나가시고. Yes, I couldn't live without my TV. できるだけ自分ができる限り自分でやる。やりたいことやればいいんですよ。本読んだりいろいろあるから。ここの中でも結構面白いです。다
아주 재미있게 한 세상 잘 살고 잘 났으니까 니네 슬퍼하지 말어. 이렇게 그거예요. 목표는 그거예요. 그냥 진짜 우리들이 뭐 일을 하지 않을 때 휴식할 때 하는 일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거 다 누리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는 것처럼 살면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걸으러 다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것들 여행 다니고 평소에 하던 것들 그런 거 하고 싶고 집에서도 혼자도 잘 노니까 또 기회가 되면 모르죠. 또 세계 일주 할지 배낭여행 흉내락도 내게 될지 なんか食べるもんでも用意してやればよかったねえからいけねえで今水を飛沫が飛沫にかうちの妻が去年のその胃がんだって言われてそれで嫁1ヶ月って判断されたんですが先生に言われたのがもう施設入れた方が旦那さん苦労しなくて済むからどうだっていう話が出ましてそうしたところがうちの女房がもう施設嫌だと私のそばで死にたいとこういうことを言いまして私も決断してそれじゃあ家で私のできることは全てやるって言ってねそれで家へ連れてきましたあ暑い暑い暑い暑いお腹すいたお腹すいたよかったねお腹すいていただきます。はい、よいしょ、よいしょ。えらいたくさんおばあさん乗せたに今日は。いいですよ。ちゃんともらえばね。はい、食べてください。はい、いただきます。はい。感謝してる本当に。泣けるわ本当に私本当にこんなに旦那さんいい旦那さんだよね。笑ってるお掃除もしてくれるしね買い物から何からみんないいほとんど東証さんやってくれる私はご飯が炊いてあれ押しかけしてあればスイッチ入れるだけポンとスイッチ入れるだけ私うちのがいい自然だねうちで亡くなるが若きゃこれ若きゃさ年がもっと若きゃね病院行って治したりあれしてねそれで亡くなっちゃえばしょうがないけどねまあ年してくりゃうちで亡くなった方がいいただ年さんがいい私残して私より先行っちまうと困るだよね、足がおかしいぞ俺の足がどう大丈夫かい大丈夫もこうもねえわ頭じゃいいやん頭じゃいいやんほら飲んでやるかいいよ痙攣起きただけだ今起きてるぞピンピンと張っちゃったあれおばあちゃんはどっか行っちゃったよはいこっちにいますよ死んじゃったかこっちにいますよ喉乾いたでお茶飲みしたらコーヒーをどうこれからのお年寄りっていうのは独居が増える、家族を失う人もできる家族がいても、依存しないできないしたくないお年寄りが増えていきます独居世帯これがですね 38% ですでもうこれは嫌も応もない人口学的数勢です、もう防げません
読死の孤独ってネガティブな意味がありますよね。でお一人様の人たちがこれだけ増えてきてるのに、その人たちがみんなね、何言うか孤独死が怖いって言うんですよね。でもね、メディアで散々言われてる孤独死ってね、死んでからの発見が数週間数ヶ月ドロドロ状態になって発見された悲惨な例ばっかりです。そのイメージをネガティブからポジティブに変えたいっていう気持ちがありましたね。で別に一人で暮らしてんだから、そのうちある日一人で死んでもいいじゃないか。だからすっきりさっぱり在宅一人死と呼ぼうと。で、これの私は別に死ぬためにわざわざホスピス行かなくてもいいと思ってる人なんだけど、そのままお家にいて死んだらいいじゃない。ホスピスだろうが病院だろうが、どんなに安心があったってそこはね、その人にとっては非日常なのよ。老人ホームに入りたくない、子供騙しのリクレーションやおためごかしの作業をやりたくない、他人に自分自身のことを決めてほしくないと思う方が今日この会場に来ていらっしゃる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でおかげさまでそういう方たちに、この本が、売れております。でそうか、こう書けば縦に書けるんだ。多いんでしょ。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こちらこそ。はい。あ、でもね、先生の生き方素敵ですね。ああ、ね、おっしゃりたいこと堂々とおっしゃって、生き方をね。はい。いや、なんかいろいろバッシングも受けておりますから。私がね、お一人様在宅死を唱えた時に批判を受けました。年寄りのお一人様が家で死ねるようにはもともと設計されていないのです。そんなの無理。家族がいないと不可能って言われました。で在宅一人死を言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は介護保険のおかげです。やったね、これは私のためにできたんや。で、家で、介護を受けて死んでいくための条件が日本では介護保険のおかげでできたんですね。ちゃんと専門職の人たちに支えてもらえる制度ができたんだ。でその間にね、私ずっと現場回ってきましたけども、現場の人たちの経験値とスキルが高くなりました。私は私立大町総合病院でもう救急外来から病棟から訪問診療までさまざまな仕事をしております。今まではちょっとでも困難になってくるともう病院でお願いしますっていうふうになってたんですけども、在宅で見るという機会が増えるに従ってこのまま最後まで自宅でと、在宅看取り率がアップするようになったと思います。はい、大きく深呼吸。吐いて。はい、結構で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正月はどんなお正月でした？大概ここに行ってました。まだ一人で歩くのは無理なんですね。そんな程度で1週間にいっぺんね、大町病院でもって桃先生にやってもらえればね、これをして肩に歩けるして、ちょっと立ってみましょう。はい、せーの、よいしょ。じゃあこれで足踏みやってみましょう。すごいすごい。すごいすごい。ねえ。すごい。はい、はい、いいですよ。よかった。よかった。笑ってピットパスだと思ってた。私よかった。また病院へ入るようになってはいけないと思って一生懸命買ってやってる。買ってやってるだ。上からどうぞ。ね、入ってください。もともと僕はその大きな
お年寄りの施設にいて、8年いたんですけど、認知症状の深い人とか、その向精神薬とか施錠とかそういったことで抑制されて、もうデロンとなって、その人らしさが全然失われてっちゃってたんで、お風呂なんかでももう廊下で車椅子なんかもう脱がされて、ここにバスタオルをかけながらここに順番待ちで並んでたりとか、お風呂のね順番を待ってたりとか、その人生の最後にそれでいいのかなっていうふうなものをきっかけで、それで52期の縁側ができました。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毎日来てらっしゃる？毎日来てらっしゃるの？どのぐらい？週6来てます。ここって面白いとこですか？そうそうそう。ちょっとね耳が遠いですね。ここは面白いところ？面白いとこかどうかわかんない。こっちらに教えてもらおうよ。だってこの人経営者だからね。経営者だからね。この人はいいことしか言わないよ。そうそうそう。言わないんだって。だから本当のことはお姉さんにしかわからない。動きます。椅子ちょっと動かしてしまいますね。ごめんなさい。動きますね。1、2、3。その問題行動があって、すぐ解決したがっちゃう最近のその答えを出したがっちゃうその脳みそっていうのかな。でも果たしてそれでいいのかなっていうのはあるじゃないですか。俺なんか解決できないんだから。俺ね、車に取り。お母さんがさ、ほら、お父さん着替え、これ着替えてってお父さん着替えよ。大丈夫。自分でやってみて。さあ、自分でやってみて。頑張れ。大丈夫。これ着替えよ。さあ、俺何枚も着てる。着替えよ。綺麗なね、男の人もモテる。モテる。モテだよ。モテる。モテるよ。綺麗な人の方が。そう、いいよ、覗いていいよ。覗いて行っていいよ。むしろ行ってください。むしろどうぞ。じゃあ脱ごうよ。そうそう、靴下脱ぐ。じゃあ靴下脱いだら濡れちゃうから、靴下。そう。一緒座ろう。もうちょっとお尻を振りましょう。やっぱり。皆さんもお湯は浴びない方がいい。ほらもう綺麗。バッチリ。認知症状の深い人とか、実はそういう言動でコミュニケートしてるっていう、それを僕らがどう感じるのかっていうのが大事なのかなって思ってて、さっきのおじいちゃんなんかはね、お風呂入んないっていうようなところがちょっとねあるので、いろんな子にアプローチをしながらやってってるんですけど、それでも成功法でもダメだったらごめんねごめんねっていうふうな、でも最後はね、気持ちよかったって握手したりして、そのノーサイドになるんでね。解除することっていうのはなんか相反するんだけど、待つことかなって思ってて、そういうことを繰り返すことによってここは居場所になってきたりするんですよね。いいお天気ですね。気持ちはすごい眩しい。本当だ、西日ですね。西谷さん、今日はとても楽しかったです。よかった。西谷さん、
西谷さん。私わかる？うん、わかるよ。お家、私は私の家に帰る。うん、ありがとう今日。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元気でね。お願い。はい。まだもう9時帰るの？帰るの。そうなの？うん、悲しいけど帰るの。気をつけてね。うん、ありがとう。こっちから。で、私つい最近ある石井さんちっていうとってもユニークな介護事業者さん、首都圏にあるんですが行ってまいりましたが、市民のアイデアが制度を改善して変えてきました。だからこれを絶対に皆さん方に守ってほしい。こんにちは。どうぞ。お世話になります。はい、おばあさん来てくれたよ。はい。すいません。血圧測ってもいいですか？はい、い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いかな、この上に。はい、大丈夫です。だいぶ調子がいいよ。わかりました。歌を歌い出してびっくりしました。何の歌歌うの？50年前の歌を。20代の時の。あげますね。あとはどういう歌が好き？ハレーさんは。どういう歌ってそんな歌は歌わないけどね。ラ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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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綺麗な手してるわ。はい、何もしないから。顔も綺麗だ。お綺麗です。美人さんだ。そんなに褒めてもらっちまえや、舞い上がっちゃうからね。薬分1週間分は待ってるはずなので、そうですね。またじゃあこれで1週間分少なく出しておいて、次回2月20日に参ります。痛みも何もなくなったでね、本当におかげさまで。ね、本当に。でも何事もなくね、年越せてよかった。本当、それだけですよね。ここがいいよね。可愛い猫ちゃんがいて。そう。猫がいるから。としおさんがいてくれて、美味しいご飯作ってくれて。そう、今やってくれてるからね。助かる。そう。ああ、私うちにいた方がいい。うちにいた方がいい。うちがいい。一番いい。まあなるようになりますからね。大丈夫。大丈夫。ね、わかりました。じゃ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大町市は現在の人口が2万5,000人ぐらい。人口減少と高齢化があって、あと日中は息子さんたちが松本とかに働きに行ってしまって、なかなか介護が困難な状況にあります。この介護保険が入った時はその当事者試験の考えが十分に広まっていなくて、本当はもう一人であっても家で暮らしたい、だけど遠くの家族がそれじゃ心配だから施設に行ってほしい、病院に行ってほしいという家族が多くて、家族に引っ張られないでうまく家族と本人と調整をしながら本人の意向に沿ったケアができるような体制を整えたくて、上野先生の講演会をお願いしました。ちょっと外から刺激を与えてほしいって言って私の方に金子先生から依頼がありました。でそれである意味準備が整ってたとこに私が触媒のように行ってポンと石を落としたら結晶ができたみたいな形で、そしたらやっぱり住民の声も聞かないと何が困っているか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と、あとケアの人たちだけでやってもそれはうまくいかない、リソースは少ないし、なかなか働く世代が少ないのでうまくいかないので、じゃあ住民を巻き込んでそういう地域づくりをしていこうという考え方になって、じゃあまとまって街変えようよねっていう動きができたっていうのが、それは私の功績ではなくて金子ドクターの功績です。私はそれに利用されました。これ書いてある。
そう書いて貼り付けるだ。それでマジック1本ずつ持ってもらって、ね、例えばおばあちゃんがいつも買い物困るわっつって人当たりのいいおばあちゃんがいてね、そういうところで一番やりやすいところからやってみるっていうの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よね。まず第一は元気だった例えばね、お家行かない前に道で会った時でも何でも元気ってこの一言って大事だと思う。そこから始まって。おせっかいをする種を作るにはやはりみんなが集まったところでワイワイとする機会を作っていくのがまず始まりじゃないかなとそのように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なんかすごいいい言葉でおせっかいの種。隣近所を見守る、それとなく見守る。電気がついているかな、カーテンが開いているかな、新聞が通ってあるかな、ここから始まるんだろうというお話が出ました。こういうふうに話をしながらワイワイガヤガヤやっていくことでおせっかいっていうのが生まれてく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は確かに。孤独死をやる人たちは生きてる間から孤立してるんですね。孤立した暮らしをしていなければ孤独死を恐れる必要はないと思います。ゆる友って言葉なんです。緩やかな友達、一緒にご飯食べてで姿見ないと「どうしたの今日あの人来ないね」って気にかけてくれて、そういう人たちが周りにいたらそれで十分じゃないですか。じゃあ上野先生、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ちょっとお邪魔しました。なんだか大町市に面白いことが起きてるっていうふうにお聞きいたしましたので、本当そうやって一歩一歩先に行ってるんですね。それと行政の方も勘でおられるんですか？大概この人ってね、市民が頑張って行政知らんぷりしてるんですけど。ここで喋っているのが行政の人間でして、今はいはい、というので、行政も市民も一緒になってね、一つの方向を向かうってすごくいいことだと思います。大町市はどうぞ先進的なモデル地域になってください。やっぱ加齢というものは、本当に誰にも防ぐことはできません。所長に来たらアウトです。講演の予定を入れてくださいという方には何をお話ししてるかというと「はい分かりました、生きておりましたら」というふうにお答えしております。でもし私が元気に見えるとしたら理由はあります。怒ってるからです。この怒りが私のエネルギーになってます。私は70年安保世代ですが、主要な改悪案、例えば利用者は原則2割負担であるとか、だけどね、年取って怒りって負のエネルギーです。負のエネルギーをもとに元気出すっていうのは不幸なことです。悲しいことです。でもっとやっぱりね、明るいこと楽しいことをエネルギーにして生きていけたらいいな、そんな社会ならいいな。これが私の今日の一番大きな願いでございます。聞い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アンケート結果はとても良かった。良かったわ。お一人様でも心配しないで生きていけるとお聞きし、一安心できました。一人で幸せに死を迎えられる。やったね。自分の最後の居場所は自分で選択する意思を持つことが大事。認知症独居の方でも本人の意思決定があれば自宅に住むこと。私がこの研究をやってきていろんな人の死に方見てきました。で、死に方は選べません。誰にも。いつ死ぬかどう死ぬかあなたにも選べないし、私にも選べません。死に方選べませんから、それなら死ぬまでちゃんと精一杯生き切ろうと
いうことですね。だから私のやってきた研究は死に方の研究ではなくて生き方の研究です。